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황장수의 컬처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현상들을 좀 재미있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형 뽑기와 관련해서 달인 청년 2명이 수백만 원을 날린 다음에 인형 뽑기 기술을, 즉 인형 뽑기 하는 레버 조작 기술을 연마해서 인형 뽑기 주인들이 통계적으로 30번 중에 1번 정도 뽑힐 수 있도록 조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형을 뽑아 올리는 이 포크레인 집게, 포크레인이라 해야 됩니까? 자고한 그 집게의 힘을 30번에 1번만 세게 하고 나머지는 힘이 없어서 다 이렇게 뽑아서 올리려 하다가 쑥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형 뽑기 방에 인형들을 다 틀어간 청년들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란이 좀 됐죠. 자, 이거와는 종류가 좀 다르지만은 유사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오늘 대학 입시의 76%를 수시로 뽑는다. 이런 정부의 입시정책 발표가 났고요. 또 얼마 전에는 더 미래연구소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연구소에서 5급 공채시험, 즉 고시를 없애버리고 7급에 통합하고 개방 공무원을 늘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회균등을 막는 거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 수시라는 부분을 늘린다.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으로 들어가는 비중을 낮춰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왜 분노를 할까요? 이것은 인형 뽑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인형 뽑기에는 마땅한 규칙을 정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 규칙이라는 부분이 적어도 아주 사형적으로 될 만큼 확률이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적어도 이 인형 뽑기에 있는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이 인형 뽑기를 한 번에 1000원씩 한다. 그러면 인형 뽑기 업주는 인형을 적어도 10번에 1번 정도는 뽑히게 해줘야 그 인형이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비싸도 좋은 것도 3, 4천원, 뭐 아주 좋은 거야 한 7, 8천원 할 겁니다. 원가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수익률을 거기에 한 20% 정도 책정하면 그게 합리적인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번 하면 10,000원이고 그럼 10,000원 중에 한 번쯤 뽑힌다면 자기 수익률이 7, 8천원짜리 인형이 하나쯤 나가거나 3, 4천원짜리 하나 나가도 자기는 2천원에서 한 6천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까 그 위에 다른 뭐 각종 비용을 제하더라도 한 10,000원을 하면 한 2천원 정도 벌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슨 사람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아요. 한 번씩 와서 돈만 털어가면 됩니다. 주인은. 그렇다면 인형 뽑기 한 대가 기계에 한 달에 100만원, 좋은 데는 200만원씩 수익을 낳는다. 이렇게 하면서 과도하게 수익률을 올려서 인형 뽑기 재벌까지 놓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난무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좌우간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을 싹쓸이 했다가 절도 혐의를 받은 20대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이들이 인형 200개를 뽑아간 부분에 대해서 청년 2명이죠. 처벌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 끝에 경찰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단의 의견이 인형을 싹쓸이 하는 것은 이들의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정하는 어떤 기술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이 또 다른 어떤 한마디로 룰에 어긋나는 어떤 부분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인형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날려서 그 조이스틱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했다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들이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한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졌지만 100%로 인형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이스틱 조작에도 많은 당 12번을 시도해서 3번에서 8번 정도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요. 인형 뽑기방 업주 1000명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생존권 보장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머리띠를 동여매고 벌렸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하면 문체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임법을 고집하면서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인형 뽑기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인형의 가격 상한선을 현행 5,000원에서 최소 10,000원 정도로 올려달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내막을 좀 보면요.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이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인형을 뽑는 이 게임은 전국적으로 지금 2,500곳 정도가 있고 게임방이 이들의 40% 정도 되는 1,000여 명이 이날 시위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문체부가 이 게임 뽑기 같은 전자오락기기를 관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인형 뽑기방은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품으로 소비자 가격 5,000원 이하의 상품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형 뽑기방에서 뽑을 수 있는 인형이 아까 제가 앞에서 기껏 해봤자 2-3천원, 많아봤자 7-8천원일 건데 그것도 아니네요. 5천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사처분과 행정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시간도 전자오락실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서 아침 9시에서 밤 12시,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게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 뽑기방이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은 이 청년들이 이 뽑기방을 털어가서 유죄냐 무죄냐 라는 논란이 벌어지니까 사행성 조장 등을 이렇게 이유로 들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인형 뽑기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인형 뽑기방 업소 집중 단속을 벌여서 547곳은 게임법 위반으로 적발을 했다는 겁니다. 전국의 업주 가운데 한 20%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적발된 업주 중에는 경품 기준 위반이 429명으로 80%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이상 경품을 썼네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정년 퇴직한 뒤 인형 뽑기방을 차린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5,000원짜리 이하인 캐릭터 인형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2007년에 경품 기준을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품을 못 쓰고 유명 인형 짝퉁을 쓰면 상표법 위반에 걸려서 또 처벌받는다. 그래서 인형 뽑기 기계 속에 있는 인형 대부분을 인형 가게에서 살려면 8,000원에서 20,000원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아주 제가 볼 땐 좀 허접한 인형들이 있던데 그것이 8,000원에서 20,000원짜리라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출과 노후 자금을 털어 가지고 인형 뽑기방을 열었는데 수천만원 빚을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업을 못하게 돼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인형 뽑기방 업주는 한 달 동안 영업 정지돼서 문을 닫았다. 다시 해도 영업
3분의 1 토막이 난다. 월 200만원 월세도 내기 어려운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체부는 업주가 데모를 해도 현행 경품법을 개정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더 올리면 사행성이 더 문제된다는 게 문체부의 문제입니다. 자, 참 먹고 살기 어렵더라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노동으로 먹고 사시지 이런 사행성 있는 업에 나서지 말기를 바라고,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제 생각은 제 선입견입니다. 좀 떳떳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 좀 어두운 구석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전자오락실에 가게 되면 전자오락실의 분위기가 그렇게 맑지는 못했습니다. 참 요즘 할 게 없다 하더라도요, 이런 거 가지고 시기까지 하다니 좀 아쉽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사행성 있는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확률을 조작해 놓고 그걸 갖다가 수많은 돈을 날리고 기술을 터득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한 부분부터 이번에 모인 김에 우리가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이 게임방 업주들의 옳은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전국 수험생 유권자 연대라는 단체가요, 이 공시족이 많은 노량진 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이 노량진 벤데타 수험생 정책 제안서 발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벤데타라는 것이 기존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했던 V4 벤데타라는 이 영국 영화를 흉내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가 공무원 시험이다, 공시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는 자꾸 채용을 줄이려고 한다.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자, 언뜻 보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 등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될 건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최근 들어서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 장시간 수험 생활에 지치고 집에 심지어 이렇게 합격이 되지 않아 놓고 합격됐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서 마치 이 월급을 받는 것처럼 사채를 내서 돈을 갖다 주던 공시족 한 명이 자살한 일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죽었죠. 자, 이런 공시족 단체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사시, 형시 등 공채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경력직 채용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들은 먼저 앞서 돌아가신 열심히 공부하다가 불합격되어서 세상을 등진 수험생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퍼포먼스를 벌린 후에 각종 공무원 공채시험 폐지 반대, 경력직 채용 확대 방침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이 고시와 공시에 매달리는 것은 해밀조선에서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백도 없고 또 아주 좋은 스펙도 갖지 못했다. 기업에 취직을 하려니까 좋은 데는 전부 수십 수백 번을 쳐봤는데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나를 떨어뜨린다.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의 상당한 부분은 사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거나 백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류층, 주요 정치인, 고위관료의 자제, 주요 법조인의 자제들이 이런 데 들어갈,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과 그렇지 않은 서민이 자녀가 들어갈 확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가 고시하고 공시인데 지난 3월 집권이 지금 거의 유력한 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지난 3월 민주당 이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등 정부나
여야 정당들이 발표하는 공무원 시험 개정안에 따르면 기득권 여야가 따로 없다. 내 새끼 앞길에는 이념이 따로 없다라고 비판한 뒤 이들이 사시행시 폐지를 하겠다. 또 경찰 간부시험, 입법고시, 외교관 후보 선발시험 등 공무원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직 공무원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이들은 4에서 9급 경력직 확대라든지 개방직 임용한 수많은 정유라, 어디 정유라겠습니까? 또 하나 더 있죠. 등을 위한 제도이고, 그래서 도입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해라 이야기를 하고, 임용고시 채점 기준표를 미공개하고, 그 다음에 티오를 복불복으로, 즉 이렇게 책정하는 거. 분야별로 있는데 어느 날 이거 많이 했다가 어느 날 이거 적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각 시험 분야별로 티오를 자꾸 바꾸는 부분은 탁상 현정의 전형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정책부터 원점에서 검토하여 이 국민이자 유권자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일괄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각종 채용시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V4 벤데타 감면을 쓰고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버스킹 신앙송도 하고 로스쿨은 금수저다라고 하고 사법행시 경찰 간부 각종 공채라고 붙여진 도미노를 차례대로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각종 시험이 끝난 이후에 자살자가 속출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민주당의 초재선 싱크탱크는 어떤 걸 발표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이들의 이 내용에 보면 5급 공무원 공채인 행시를 없애고 7급 공채와 합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7, 9급 공무원 합격시험의 합격자도 대부분 대졸자인데 5급 합격자와 능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급을 없애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렇게 승진을 해가는 공무원, 그리고 비승진을 하고 봉급만 늘어나는 공무원 두 가지로 이렇게 택하도록 하고, 그래서 고위공무원과 정무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월급만 받는 공무원으로 갈 건지를 정하게 하자. 그래서 연공 위주를 타파하고 능력 위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서 비리가 기어들고 이제 낙하산이 기어들고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이제 개방직 소리가 나오죠. 이제 딱 한번 봅시다. 비승진 루트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이나 정무직 1급 이상은 안 되지만은 정년이 보장이 되고 호봉이 쌓여 승진 루트를 택한 것보다 임금은 더 받는다. 자, 시험처가 들어온 사람은 여기로 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은 승진 루트, 정무직으로 가는 루트로 가서 열심히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위에는 뒷구멍으로 올라온 사람이 다 차지하고 밑으로는 시험 쳐서 온 사람이 다 해라.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니야 다를까 이들은 개방형 공무원 임기 보장과 차별 철폐도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쳐서 아닌 방식으로, 즉 전문 경력자를 채용한다. 뭐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 해서 개방직으로 뽑은 사람도 임기 보장을 해주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이게 지금 이 공무원 부분만 아닙니다. 즉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겠다는데 이렇게 흑수저 출신의 한마디로 수험생 단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더민주 미래연구소는 민간 경력 채용을 4급까지 확대하는 이 개방형 임용 확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고시 공시생들이 민주당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행시 경찰간부시험 입법고시 국립외교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교체다. 너희들도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공직을 사유화하고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박근혜 정부를 쫓아낸다고 촛불을 들어놓고 너네들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해소하자면서 왜 특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기존의 이런 시험 제도가 그나마 흑수저들이 가뭄에 콩나기지만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아니 금수저 근처로 한번 가보려고 시도하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것마저 이렇게 없애버리느냐, 기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학 시험에 관한 내용에 보더라도요, 2019학년도 입시 전형 내용이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수시 모집이 2.5% 증가해서 76.2%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로 들어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들어가는 건데, 아니 76%를 수시로 학생부로 뽑겠다 하고 이제 실력으로 들어가는 정시는 수능이 그것도 100도 아니고 87이니까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뭔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학생부로 들어가는 부분을 만드느냐. 그래서 현 고2가 이 시험에 해당이 되는데 수시 모집 비중이 더 커져서,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수시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도 2018학기부터 절대 평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몇 점 이상이면 이제 통과, 비통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영어는 절대 평가를 해서 과락이냐 아니냐만 보게 되면서 국어하고 수학 비중을 더 키웠습니다. 이게 국제 추세에 맞는가도 저는 의문인데요. 지금 대학 입시가 이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자의적으로 백으로 돈으로 들어갈 확률을 더 넓혀놓고, 이제 이런 공무원 고시나 공시조차도 이렇게 뒷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을 높이면서 이것이 마치 현행 공무원 임용조례의 폐단을 해소하는 것이냐, 정치권과 적폐해소하겠다라는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대선 후보들의 자식들, 마누라들 어떻게 했는가. 저것들은 온갖 갑질을 다 하면서 자식 마누라들을 갖다가 뒷구멍으로 다 집어넣으면서 일반 이 진짜 흑수저 자식들은 그나마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 왜? 다른 사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해보면 왜 떨어지는가 설명도 안 하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개해봐라 할 수도 없어요. 떨어졌다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적으로 선발하는 고시와 공시가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공정한 취업수단이다. 그게 바늘인 구멍이라도 그게 공정하다 해서 그걸 유지하자는데, 자기한테 특혜를 달랍니까? 특혜를 받을 끈덕지도 없는, 지질이 백도 없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시험만 공정하니까 그런 고시 공시 시험 제도만 유지해달라, 로스쿨도 사실은 유지해달라, 로스쿨은 한마디로 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입시도 안 보세요. 성적으로 가는 거를 아주 줄여버리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이 사회의 취직과 입학의 기준이 되는 경쟁조차도 희한한 핑계로, 희한한 논리로 공정함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형방에 가서 조이스틱을 몇백만 원 날리고 기술을 연마해서 이렇게 뽑았던 청년들은 공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기술을 연마할 때까지 수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걸 연마를 했습니다. 그 공정함을요, 불법이라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인형방 업주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공정한 제도를 유지라도 해달라는데 그걸 없애려고 달라들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힘 있는 사람들 자식 새끼들이 전부 낙하산으로 들어오게 개방직 공무원 경력직을 확대하고 그들 임기까지 보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위로 올라갈 공무원과 월급만 받아갈 놈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밑에서 월급이나 챙겨가라, 임기 보장해 줄 거니까 낙하산으로 온 우리는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정함이 없어지고 있는데 왜 그 분노를 표현할 줄 모르면서 왜 무조건 진보니 뭐니 허상에만 매달립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요, 정말로 진보라면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입시제도나 취업제도, 로스쿨제도 등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고시나 공시를 없애봐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형 뽑기 방에 인형들을 다 틀어간 청년들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란이 좀 됐죠. 자, 이거와는 종류가 좀 다르지만 유사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오늘 대학 입시의 76%를 수시로 뽑는다. 이런 정부의 입시정책 발표가 났고요. 또 얼마 전에는 더 미래연구소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연구소에서 5급 공채시험, 즉 고시를 없애버리고 7급에 통합하고 개방 공무원을 늘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회균등을 막는 거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 수시라는 부분을 늘린다.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으로 들어가는 비중을 낮춰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왜 분노를 할까요? 이것은 인형 뽑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인형 뽑기에는 마땅한 규칙을 정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 규칙이라는 부분이 적어도 아주 사형적으로 될 만큼 확률이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적어도 이 인형 뽑기에 있는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이 인형 뽑기를 한 번에 1000원씩 한다. 그러면 인형 뽑기 업주는 인형을 적어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뽑히게 해줘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황장수의 컬처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현상들을 좀 재미있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형 뽑기와 관련해서 달인 청년 2명이 수백만 원을 날린 다음에 인형 뽑기 기술을, 즉 인형 뽑기 하는 레버, 조작 기술을 연마해서 인형 뽑기 주인들이 통계적으로 30번 중에 한 번 정도 뽑힐 수 있도록 조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형을 뽑아 올리는 이 포크레인 집게, 포크레인이라 해야 됩니까? 자고한 그 집게의 힘을 30번에 한 번만 세게 하고 나머지는 힘이 없어서 다 이렇게 뽑아서 올리려 하다가 쑥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인형이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비싸도 좋은 것도 3, 4천원, 뭐 아주 좋은 거야 한 7, 8천원 할 겁니다. 원가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수익률을 거기에 한 20% 정도 책정하면 그게 합리적인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번 하면 10,000원이고 그럼 10,000원 중에 한 번쯤 뽑힌다면 자기 수익률이 7, 8천원짜리 인형이 하나쯤 나가거나 3, 4천원짜리 하나 나가도 자기는 2천원에서 한 6천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까 그 위에 다른 뭐 각종 비용을 제하더라도 한 10,000원을 하면 한 2천원 정도 벌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슨 사람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아요. 한 번씩 와서 돈만 틀어가면 됩니다. 주인은. 그렇다면 인형 뽑기 한 대가 기계에 한 달에 100만원, 좋은 데는 200만원씩 수익을 낳는다. 이렇게 하면서 과도하게 수익률을 올려서 인형 뽑기 재벌까지 놓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난무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좌우간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을 싹쓸이 했다가 절도 혐의를 받은 20대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이들이 인형 200개를 뽑아간 부분에 대해서 청년 2명이죠. 처벌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 끝에 경찰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단의 의견이 인형을 싹쓸이하는 것은 이들의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정하는 어떤 기술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이 또 다른 어떤 한마디로 룰에 어긋나는 어떤 부분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인형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날려서 그 조이스틱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했다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들이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한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졌지만 100%로 인형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이스틱 조작에도 많은 당 12번을 시도해서 3번에서 8번 정도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요. 인형 뽑기방 업주 1000명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생존권 보장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머리띠를 동여매고 올렸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하면 문체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임법을 고집하면서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인형 뽑기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인형의 가격 상한선을 현행 5,000원에서 최소 10,000원 정도로 올려달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내막을 좀 보면요.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이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인형을 뽑는 이 게임은 전국적으로 지금 2,500곳 정도가 있고 게임방이 이들의 40% 정도 되는 1,000여 명이 이날 시위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문체부가 이 게임 뽑기 같은 전자오락기기를 관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인형 뽑기방은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품으로 소비자 가격 5,000원 이하의 상품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형 뽑기방에서 뽑을 수 있는 인형이 아까 제가 앞에서 기껏 해봤자 2-3천원, 많아봤자 7-8천원일 건데 그것도 아니네요. 5천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사처분과 행정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시간도 전자오락실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서 아침 9시에서 밤 12시,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게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 뽑기방이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은 이 청년들이 이 뽑기방을 털어가서 유죄냐 무죄냐 라는 논란이 벌어지니까 사행성 조장 등을 이렇게 이유로 들어